제발 그만 좀 하세요. 딸이 울먹이며 던진 이 한마디에 65세 김영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선뜻 내놨고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옆집 아들과 비교하며 더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버지와 통화를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김 씨는 지금도 모릅니다. 자신의 어떤 말이 딸을 떠나게 만들었는지. 요즘 대부분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간섭으로 느낍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엄마가 다 해줄게. 우리 땐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랑의 표현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말 습관이 자녀의 독립심을 꺾고 관계를 망친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영상은 성인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께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 세대 지인들과 나누신다면 그분들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이렇게 해야 해. 평생을 일하며 쌓아온 경험은 분명 귀중한 자산입니다. 30년, 40년의 세월 동안 현장에서 부딪히며 터득한 노하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된 자녀가 무언가를 시도하려 할 때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퇴직한 지 3년째 되는 수철 씨는 최근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은 직장을 다니다가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SNS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딸의 목소리는 들뜨고 설렜습니다. 수철 씨는 30년 전 자신도 의류 도매업을 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발품을 팔아 동대문 시장을 누비며 물건을 떼어오고 직접 매장을 운영했던 시절 말입니다. 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수철 씨는 말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뭘 하겠다고 그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장사는 직접 발로 뛰어야 돼. 내 방식은 자본도 없이 실패하기 딱 좋아. 아빠가 알려주는 대로 해야 성공한다. 수철 씨는 딸을 위한 조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설레는 목소리는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아빠,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오프라인 매장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요. 딸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어색하게 끝났고 그 이후 딸은 사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철 씨는 답답했습니다. 분명 좋은 말을 해줬는데 왜 딸은 듣지 않는 걸까요? 부모 세대가 살아온 시대와 자녀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릅니다. 1990년대와 2020년대는 경제 환경, 기술, 소비 패턴 모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모가 옳았던 방법이 지금도 옳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우는 순간 자녀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뒤에는 너는 몰라, 내 말이 정답이야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조언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수철 씨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사랑과 염려였지만 딸이 받은 것은 불신과 통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선택이 후회로 이어지는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며 먼저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자녀에게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부모가 먼저 듣는 자세를 보일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의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강요된 경험이 아니라 선택된 조언으로 다가갈 때
부모의 말은 비로소 힘을 갖게 됩니다. 노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물러섰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자녀의 판단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수철 씨가 딸에게 내가 준비한 계획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 라고 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딸은 기꺼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아버지의 경험을 참고했을 것입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과 경험을 강요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자녀를 성장시키지만 후자는 자녀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자녀 역시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바로 이 말 습관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대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존경받는 부모로 남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평생 자녀를 지켜온 부모에게 이것은 본능과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자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선희 씨는 환갑을 넘긴 어머니입니다. 외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전세 매물을 보며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산에 맞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대출 한도도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부인과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녔고 퇴근 후에는 온라인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아들의 힘든 모습을 지켜보다 못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노후 자금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5천만 원이 들어있던 정기예금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계약금 다 해결해 줄게. 너희는 집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한테 맡겨. 선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선희 씨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마움보다는 당혹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들은 부인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고 있었고 막 괜찮은 대출 상품을 발견한 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노후 자금까지 동원하신 겁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었어요. 왜 노후 자금을 건드리세요? 선희 씨는 섭섭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아들은 반기지 않는 걸까요?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자녀는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신혼집 계약은 결혼 생활의 첫 관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예산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배움입니다. 부모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버리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선희 씨의 행동 뒤에는 영웅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모로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이런 방식의 도움은 독이 됩니다. 자녀는 감사함보다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이 생깁니다. 부모의 호의는 자녀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선희 씨가 해지한 5천만 원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나중에 그 돈이 필요할 때를 걱정하게 됩니다. 언젠가 돌려드려야 한다는 부담, 어머니의 노후를 위협했다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선희 씨는 도움을 준 것이지만 아들은 빚을 진 것처럼 느낍니다. 자녀가 스스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진정한 독립이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넘어질까봐 미리 길을 닦아주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는 경험이 없으면 자녀는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선희 씨의 아들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릴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어머니가 나서주기를 기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자세는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선희 씨가 아들에게 먼저 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집 구하느라 힘들지? 엄마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아들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영웅이 아닙니다. 자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는 지지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도울게라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주도권을 지켜줍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과정을 존중할 때 부모는 비로소 자녀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커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희 씨가 아들을 믿고 기다려주었다면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취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노후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순간 자녀는 영원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주도권을 인정할 때 자녀는 비로소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는 부모를 부담이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세 번째, 우리 땐 안 그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지친 얼굴로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우리 땐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 말은 걱정에서 시작되지만 자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됩니다. 선정 씨는 딸 연희를 키우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선정 씨는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오후 4시면 업무가 끝났고 퇴근 후에는 시장에 들러 저녁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집값도 저렴했고 몇 년 저축하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선정 씨에게 그 시절은 비록 가난했어도 여유가 있던 시절로 기억됩니다. 딸 연희는 30대 중반입니다.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삶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이메일을 확인해야 했고 휴가를 내도 업무 연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어머니 세대보다 많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몇억 원이었습니다. 10년을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은 요원했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어머니 선정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연희는 최근 프로젝트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선정 씨는 딸의 목소리에서 피로를 느꼈습니다. 걱정이 된 선정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땐 5시면 칼퇴근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악착같이 힘들게 사니? 집값도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고 말이야. 그나저나 옆집 아들은 벌써 과장으로 승진했다더라. 너는 언제 승진하니? 선정 씨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연희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돌아온 것은 비교와 평가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나서 힘들게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살아가는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1980년대와 2020년대는 경제 구조, 노동 환경, 주거 비용 모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선정 씨 세대는 평생 직장이 보장되고 연공 서열로 승진하던 시대였습니다. 연희 세대는 언제 구조 조정이 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끊임없이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땐 안 그랬는데라는 말은 자녀의 현실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부모는 과거와 현재를 단순 비교하며 자녀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암시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다르면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옆집 아들은 벌써 승진했다는 말은 자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속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모는 타인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자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선정 씨는 딸을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연희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힘들지? 정말 수고 많다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세대 차이를 무시한 비교와 평가였습니다. 연희는 앞으로 어머니에게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조언이나 비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인정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노력을 인정해 줄 때 자녀는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과거를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면 자녀는 좌절합니다. 선정 씨가 연희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요즘 일이 많이 힘들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엄마는 알아. 내 속도대로 천천히 가렴. 연희는 어머니의 지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노후 지혜는 자녀를 평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타인보다 빠르든 느리든 성공했든 그렇지 않든 부모는 자녀의 편이어야 합니다. 비교는 자녀와의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심판관이 아니라 응원자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는 아름답게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현재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힘들겠다, 잘하고 있다, 네 편이다라는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선정 씨가 연희에게 필요했던 것은 비교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딸의 고군분투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지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속도대로 가라는 말은 자녀에게 자유를 줍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허락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의 품격은 자녀를 평가하는 데 있지 않고 자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영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딸에게 전화할 때면 먼저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은 없고? 딸이 사업 이야기를 꺼내면 끝까지 듣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꾹 참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어떠니? 내가 판단하기엔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조언을 구합니다. 아빠, 이런 상황인데 아빠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김 씨는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고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부드럽게 전합니다. 딸은 고마워합니다. 지난주 딸이 집에 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편해요. 예전처럼 제 선택을 의심하지 않으시니까요.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놓아줄 때 비로소 자녀가 돌아온다는 것을. 말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3가지 말 습관을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내 생각은 뭐니라고 물어주십시오. 엄마가 다 해줄게 대신 내가 원하는 도움이 뭐니라고 물어주십시오. 우리 땐 안 그랬는데 대신 내 속도대로 가라고 지지해 주십시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물러설 줄 안다. 노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해주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존중했느냐로 결정됩니다. 자녀의 삶에 개입하려는 불안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부터 사랑의 언어를 바꾸고 평화롭고 존경받는 노년을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노후 지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을 응원합니다.